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그 디지털 제조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앞서 그 황순환 이사님께서 컨포머 쿨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그 설계, 어차피 설계에 대한 가이드도 어느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인 부분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주셨고, 저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직접적인 어떤 설계에 대한 가이드 또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기보다는 또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한지, 어떤 솔루션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뭐 컴포넌트 풀링 또는 이제 형상 적응형 냉각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보면은 참 다양한 기술들이 그 동시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가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금형 설계, 그리고 이제 냉각 라인 설계를 또 해야 되는 설계 기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런 컴파운드 쿨링이나 어떤 이제 형상 적응 냉각 이런 이제 그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프린팅, 이제 적층 제조라는 부분 그 개념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출 성형이다 보니까 이제 몰딩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온도를 균일하게 가져가서 어 그 전반적으로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목적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전류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낮출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변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품질적인 부분, 또 그 사이클 타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품질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금형에는 뭐 냉각되는 방식이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예, 보신 것처럼 그 금형에서 그 이렇게 건드릴로 이제 그 홀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직렬 방식으로서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 금형 곳곳을 이제 그 식혀주면서 그 온도를 원하는 온도를 이제 그 유지시킬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건데, 그 사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 전 부분을 어떻게 다 이제 홀로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측 보는 그림 것처럼 이런 그 좀 좁은 구간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가공하기가, 냉각 채널을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숙한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냉각 라인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가기가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컨포멀 쿨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냉각 라인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존적인 정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제작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냉각 라인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균일하고 온도를 좀 균일하게 우리가 구현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어떤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용이라는 부분도 그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 동영상은 그 실제로 금형을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일부러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절삭 가공을 통해서 금형을 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건드리를 통해서 뚫어서 냉각 채널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정삭, 황삭, 뭐 잔삭, 뭐 이런 어떤 그 절삭 가공의 어떤 그 공정 자체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그 정밀한 어떤 금형을 우리는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금형 그 제작 공정이죠. 하지만은 그 성상 저응형 냉각 채널을 그 적용한 금형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정통적인 방식으로 가공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런 그 제품 형상을 따라서 지오메트리를 따라서 그 구현해둔 이런 냉각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건드릴이나 이런 홀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PBF 방식이라는 어떤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 금속 분말 가루를 이제 프린터 장비에다 이제 도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리코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리코터라고 하는 건데, 이 리코터가 이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출력이라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제 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좀 딱딱해지고 이제 고화가 이제 그 금속이 좀 딱딱해지면서 이제 거의 한층 이제 쌓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기법을 이제 PBF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PBF 방식이 뭐 이런 좋은 점도 이렇게 해서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금형뿐만 아니라 어떤 3D 프린트 자체로도 어떤 제품을 만드는 자체로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제 출력을 한 데 있어서 이 리코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리코터가 각마다 제품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용융이 되고 그 분말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고화가 돼서 이제 제품이 형성이 되는데 그에 따른 열에 대한 이제 변형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 발생함으로써 이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런 리코터가 제품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탈 프린터, 특히 이제 이 PBF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적시하다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이 현재 좀 이런 프린터 쪽에서 갖고 있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여튼 이런 컨포머 쿨링 우리가 구현을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제 부품이 정말 정상적으로 성형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금형은 정말 잘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진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이제 디지털 환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컨포머 쿨링이라는 어떤 저런 냉각 기술을 가진 금형을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모든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설계에 대한 것에 대한 검증, 사출 성형 해석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설계에 대한 냉각 라인에 대한 설계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층 제조,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트로 적층 제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적층 제조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이제 해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형 자체가 뒤틀리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응력을 많이 받을 것인지 적층 제조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잔류 응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또한 이제 다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마감 처리를 한 데 있어서 이제 찰싹 가공 과정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좀 말끔한 이런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들은 각 과정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앞서 황상 이사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퓨전 360이라는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몰드풀로 활용해서 냉각 라인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페이버나 툴은 이런 특징하는 제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결삭 가공하는 이제 툴 패스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모션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타 전문 3D 전문 툴을 활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서 냉각 채널을 이제 모션 360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냉각 라인을 구현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CAD 활용이 좀 약간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이제 면을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서 또 빨리 넘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이제 만들게 되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냉각 라인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몰드프라는 소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몰플로우로 이제 다음 과정이 넘어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솔리드 모델을 이제 몰플로우라는 해석 툴에서 이제 불러와서 메쉬 처리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해서 각 위치에 대한 이제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실제 성형 공정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이제 조건들을 실제로 입력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공정과 어떤 유사한 환경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각 라인 자체에 대한 온도 결과, 그리고 제품 자체의 온도 결과, 또한 금형 주변에 대한 온도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앞서 보셨던 그런 그 몰플로 화면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핫스팟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서 수정을 또 해야 되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설계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하시면은 이제는 층 제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야 되는데요. 보통 어떤 모델링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넷팝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저 모델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저 불러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장비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냉각 채널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 정상적인 저희가 원하는 조건대로 원하는 수준대로 이제 출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출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변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이 자체의 이 각각 위치에서도 어느 부분이 뜨거운지도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변형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추가적인 이제 열 처리 공정이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면은 즉 이제 어닐링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잔류력을 이제 금형 자체가 갖고 있는 잔류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금형 자체의 어떤 그 발생될 수 있는 변형 또한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형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해석으로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적층하는 과정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이 됐고 최적화가 됐다고 하면은 또 공정 조건이라든지 이 프린트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그런 것들 조건들을 이제 최적화했다고 하시면은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마감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펌이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불어온 다음에 그 모델을 기반으로서 툴패스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이제 공구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이제 공정 작업들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툴패스를 이제 뽑아주게 되겠고요. 이제 그 툴패스를 기반으로서 이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지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그 동적 시뮬레이션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조건을 주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이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또한 그 우리가 사전에 그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제 검토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이제 미션 369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냉각 라인 설계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설계에 대한 어떤 검증, 즉 몰디플을 통해서 이 냉각 채널 라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 즉 온도가 이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랑 이제 출수구 사이의 온도가 또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도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건 아닌지, 또는 압력 강화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서 냉각 라인 자체에 대한 온도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또한 그 제품 플라스틱 부품 자체에 걸리는 그 분포하고 있는 그 온도 자체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그 주변에 그 둘러싸고 있는 금형에 대한 온도도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뜨거운지, 그리고 균일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디플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냉각라인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이제 넷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층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파워밀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툴패스를 뽑아서 이제 마감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이거는 어떤 한 명의 어떤 엔지니어가 이 전반적인 걸 다 확인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기업에서 각 과정에 이러한 어떤 그 적절한 솔루션을 잘 활용하면은 오토데스크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그 설계부터 제조하는 과정까지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을 또 갖고 있습니다. 뭐 컴포넌트 풀링 부분은 아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첨단 제조라고 해서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서 구글에서 이제 첨단 제조를
입력하시면은 이런 게시를 우리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그 EDNC 측에 이제 안내를 문의를 해주시면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